안녕하세요. 오늘이 몇 번째인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지난 편과 연결해서 오늘은 밴쿠버 지역의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캐나다의 자녀 무상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밴쿠버 지역은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지역 두 군데 중 한 군데입니다. 토론토가 가장 인기가 높고 두 번째가 밴쿠버인데요. 이 밴쿠버 지역의 자녀 무상교육은 사실은 이슈가 많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 되더라 하면서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가서 안 되면 또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학비를 다 냈는데 자녀분들도 학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확실한 온타리오주를 선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분들은 밴쿠버 지역을 워낙 선호하시기 때문에 밴쿠버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자녀 무상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밴쿠버 지역의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밴쿠버 지역은요, 대학 부설도 어학당이죠. 어학당에서도 무상교육이 됩니다. 본과를 가면 당연히 무상교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학 부설과 본과에서도 무상교육이 된다. 단 특징은요, 대학 부설의 일부를 어학원도 대체할 수 있다. 어학원도 가능하다. 따라서 밴쿠버 지역의 무상교육은 이 어학원에서도 가능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비용적으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어학원을 통하든 어학당을 통하든 본과를 가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요. 이 본과를 갈 수 있는 밴쿠버 지역의 대학은 시티 유니버시티, KPU, 퀀털란 유니버시티입니다. UCW라고 불리우는 University of Canada West, 그리고 캐필라노 유니버시티, 더글라스 컬리지, 랑가라 컬리지, BCIT, VCC 등의 컬리지급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통해서 자녀 무상교육을 받게 되죠. 밴쿠버 지역은 토론토와는 조금 달리 작은 시티 단위로, 이 시티가 한국어로 따지면 구 단위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구 단위 존재하는 교육청들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어떤 광역시의 개념인데 토론토 안에는 토론토 교육청과 토론토 카톨릭 교육청 두 개밖에 없었죠. 그리고 욕 교육청과 욕 카톨릭 교육청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요. 밴쿠버 지역은 구 단위로 모든 교육청들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교육청, 노스 밴쿠버 교육청,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버나비, 델타, 콕, 퀴틀람, 서리, 랭리, 리치몬드, 아보츠포드 등의 교육청으로 전부 다 쪼개져 있는데요. 이 교육청들이 하나같이 자녀 무상교육 제도의 적용 범위를 혹은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나 밴쿠버 살아요 하면 이 전체를 다 밴쿠버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밴쿠버 살아요 할 때 밴쿠버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해요 라고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청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 다른 기준들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곳은 가능하고 이곳은 어렵다, 이곳은 조금 난해하다, 조금 뭐 난이도가 있다, 이곳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보시고 밴쿠버 지역의 자녀 무상교육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학과정은 최대 1년간 무상교육이 가능하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어학원을 1년 이상 다녀서는 무상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어학을 마치고 반드시 본과를 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밴쿠버 지역은 자녀 무상교육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어학과정이 반드시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전제 조건. 두 번째, 어학은 1년 안에 끝내면서 부모님의 학생 비자가 1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부모님이 어학과정, 이 어학원이든 대학 부설이든 어학과정에 있는 중에도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유학원들에서 아마 해결을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에듀로 연락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부모님 학생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건 어떤 지역에서 무상교육이 가능한지 요걸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밴쿠버 지역은 구 단위, 밴쿠버 입장에서는 시티
단위라고 볼 수 있죠. 자, 요쪽 지역이 밴쿠버 지역의 진짜 밴쿠버입니다. 여기가. 밴쿠버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시티도 밴쿠버라고 불러요. 이 전체, 여기 지금 지도에 보이고 있는 이 전체를 광역 밴쿠버라고 하고요. 진짜 밴쿠버는 여기입니다. 이 중 밴쿠버의 웨스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쪽을 밴쿠버 웨스트라고 부릅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부르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위쪽에 있는 게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이에요. 웨스트 밴쿠버. 그리고 이쪽이 노스 밴쿠버 교육청입니다. 이쪽 그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노스 밴쿠버로 웨스트 밴쿠버로 넘어가는 이 라이언스 게이트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 왼쪽은 웨스트 밴쿠버, 오른쪽은 노스 밴쿠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밴쿠버 교육청으로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곳이 이 버나비 교육청이고요. 버나비 교육청 우측에 붙어 있는 게 코키틀람 교육청입니다. 밴쿠버 교육청의 남쪽 아래 있는 교육청이 리치먼드 교육청이고요. 이 리치먼드 교육청보다 더 아래 있는 게 델타 교육청이고, 이 지도에서는 조금 잘렸습니다. 사실은 이 델타 교육청은 이 밑으로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있는 게 서리 교육청, 그리고 더 우측에 랭리 교육청. 이것보다 지도에는 잘렸지만 더 우측에 아버츠퍼드 교육청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츠퍼드 교육청까지야 뭐 자녀 무상 교육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기에는 조금 먼 지역이라서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도에서는 조금 삭제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이 어느 학교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등하교 거리, 또 자녀분의 교육청 혹은 집 주소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부터 알아볼게요. 밴쿠버 다운타운에 추천할 만한, 부모님이 다니면서 자녀 무상 교육을 받을 만한 학교는 시티 유니버시티 UCW 학교가 여기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이렇게 밴쿠버 다운타운이에요. 자, 두 번째, 코키틀람 지역과 버나비 사우스 지역에 더글라스 컬리지가 있습니다. 더글라스 컬리지. 더글라스 컬리지의 코키틀람 지역의 캠퍼스로에는 많은 전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전공이 코키틀람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퀀틀란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이름은 유니버시티지만 실제 2년제 디플로마 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퀀틀란 유니버시티는 이 리치먼드 캠퍼스, 그리고 서리 캠퍼스, 랭리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러 곳의 캠퍼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 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교육청의 범위가 조금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북쪽에도 노스 밴쿠버 이 북쪽에도 사실은 학교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캐필라노 유니버시티가 이 노스 밴쿠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밴쿠버 교육청과 버나비 교육청 그리고 노스 밴쿠버 교육청에서 자녀를 무상교육 시키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시티 유니버시티나 UCW 그리고 캐필라노 유니버시티, 이렇게 세 곳 정도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축이 된다. 이유는 부모님 학교가 너무 멀면 사실 등하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등하교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자녀분들이나 학군이나 생활 환경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지역 이 세 군데 정도에서 자녀 무상 교육을 하고 싶다면 사실은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버나비 지역에 있는 더글라스 컬리지에서 부모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녀 무상 교육을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다만 더글라스 컬리지의 어학당이 레벨 1, ABCD부터 배우는 레벨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글라스 컬리지는 어학당 자체가 매우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레벨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 학생들이 이쪽 영어 레벨에서 시작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이 영어 레벨에서 시작할 수 없다면 이 다운타운에 있는 사설 어학원을 다녀야 돼요. 참고로 모든 사설 어학원은 다 다운타운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사실은 이 등하교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나중에 본가를 가시더라도 이쪽 캠퍼스로 갈지 이쪽 캠퍼스로 갈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버나비에서 자녀 무상 교육을 하실 분들이 더글라스 컬리지를 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 조건은 많죠. 더글라스 컬리지를 다니시는 분들은 버나비 지역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 무상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죠. 물론 코키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밴쿠버를 사우스와 노스로 임의적으로 나눈다면, 이 노스 지역, 북쪽 지역에서 자녀 무상 교육을 한다면 대부분 다운타운에 있는 어학원과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자녀 무상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우스 지역에서 자녀 무상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다운타운까지는 거리가 제법 됩니다. 뭐 이쪽으로
스카이트레인이 있어요. 지하철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이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고 서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편리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버스 라인도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왜냐면 임대료 때문이죠.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요. 사우스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녀 무상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퀀틀란 유니버시티 캠퍼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KPU가 사실은 밴쿠버 지역에 떠오르는 자녀 무상교육의 메카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실은 가장 좋은, 제일 중요한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청들이 얼마나 호의적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교육청에는 부서가 크게 보면 두 개의 부서가 있어요. 하나가 로컬 학생을 위한 로컬 부서. 어찌 보면 캐나다 학생들을 위한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 무상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캐나다의 그 해당 지역에 두고 교육청에 무상 교육을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어디냐? 로컬 부서라고 볼 수 있어요. 로컬 학생을 대한 부서, 로컬 학생 부서가 있고요. 두 번째, 국제 유학생을 리크루팅하기 위한 인터내셔널 학생을 위한 부서가 있습니다. 리크루팅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학생들은 돈을 내고 쉽게 말하면 조교육을 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로컬 부서와 인터내셔널 팀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같은 유학 업체들이나 교육청에 문의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다면, 회사들이 있다면 대부분 이 인터내셔널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로컬 부서에는 물어도 물어볼 일도 없고 사실 그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무상교육은 로컬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만 자녀 무상교육이 늘면 늘수록 인터내셔널 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국제학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녀 무상교육으로 유치가 되는 거는 자기들이 카운팅이 되지 않겠죠, 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주. 자, 예를 들어 밴쿠버 교육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캐나다에서 밴쿠버 교육청 하면 사실 학군 좋기로 유명하죠. 이 밴쿠버 교육청에서 자녀 무상교육은 호의적이냐 비관적이냐, 얼마나 자녀 무상교육에 어떤 호의적으로 대해주느냐. 밴쿠버 교육청은요, 로컬 팀이나 인터내셔널 팀이나 둘 다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학원을 1년 내 수료를 하고 본과를 간다면 자녀 무상교육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저희가 인터내셔널 팀한테 이런저런 조건이 있는데 무상교육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요, 오피셜하게 내가 대답해주는 답이 결론이 아닐 수는 있지만 무상교육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줍니다. 따라서 밴쿠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학원을 다니셔도 전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실제 하시는 분 많고요. 그래서 밴쿠버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노스 밴쿠버 교육청입니다. 노스 밴쿠버 교육청은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로컬 팀에 물어보든 인터내셔널 팀에 저희도 둘 다 문의를 합니다. 실제 문의를 해보면요, 요런저런 조건으로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답변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무상교육이 가능하냐? 저보고 만약 문의를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실제 노스 밴쿠버 지역에서 지금 우리 에듀케이션의 많은 고객분들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밴쿠버 교육청과 노스 밴쿠버 교육청은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그 다음 버나비 교육청입니다. 이 버나비 교육청은요, 정말 특이해요. 요즘 버나비 지역에 이미 가 있은 조기 유학이든 자녀 무상교육이든 이 목적으로 가 계신 어머님 학생분들, 부모님 학생분들, 혹은 조기 유학으로 가 있는 학생분들은요, 지금 버나비의 한국 학생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로컬에 있는 원 캐네디언 부모들이 더 이상 무상교육으로 학생들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컴플레인을 교육청에 한다고 합니다. 요건 저도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정보니까요. 명확하게 그 메일을 본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저희가 버나비 교육청에 로컬 팀과 인터내셔널 팀에 양쪽 다 문의를 했어요.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저런 조건으로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재밌는 답변. 로컬 팀에서는요, 답변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인터내셔널 팀에서는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 버나비 교육청은 자녀 무상교육으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고 이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어학원을 다니는 조건으로는 자녀 무상교육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냐? 많은 분들이 버나비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학원을 다니면서 말이죠. 따라서
버나비 교육청은 반응이라고 하죠. 저희 질의에 대한 반응은 까칠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무상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많이 있습니다. 코키틀람 교육청 오히려 매우 호의적으로 답변을 주고요.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 한국 이민자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매우 호의적으로 답변을 해줬지만 코키틀람 교육청에서 오히려 자녀 무상교육은 조금 까다롭게 본다라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녀 무상교육을 함께 접수해 드리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그래서 코키틀람 교육청은 서류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서류 자체를 좀 매우 까다롭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리치먼드 교육청, 이쪽은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리치먼드 교육청에서는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라는 뜻은요, 전부 어머님이 어학원을 다녀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델타 교육청입니다. 델타 교육청은 자녀 무상교육이 가장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델타 교육청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받으시려면요, 거의 본과를 가야 하고 그 본과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단 KPU, 퀀틀란 유니버시티 본과를 다니면서 무상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델타 교육청에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본과를 가는 것이 무상교육이 확실한 방법이지 어학당 혹은 사설 어학원에서 무상교육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델타 교육청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서리 교육청입니다. 서리 교육청은 현재 KPU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KPU의 어학당을 통해서 그리고 본과를 통해서 자녀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 어학원은 어차피 이쪽은 너무 멀어서 못 다녀요. 그럼 KPU 어학당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무상교육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랭리 교육청, 랭리 교육청도 KPU를 다니면서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KPU 본과든 어학당이든 다니면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요, 밴쿠버 지역은 동네별로 구 단위로 교육청이 다 쪼개져 있고 이 구 단위로 자녀 무상교육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너무 먼 곳에 대학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에 있는 어학원과 다운타운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랭리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받겠다, 인기 있는 월러그로브 지역에서 무상교육을 받겠다,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거절이 되냐? 이 경우에는 서류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론적으로 등하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류는 완벽하지만 실제 이 부모님 학생이 안 다닐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캠퍼스에서 어학당을 다니고 본과를 가게 되면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밴쿠버 지역이나 노스 밴쿠버 지역 그리고 버나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등하교가 가능한 학원과 학교를 다니는 조건부 입학 허가서로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밴쿠버 지역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받으려면 아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어학과정은 최대 1년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년만 가능하다. 1년 안에 반드시 어학을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많이 진행되었던 재작년과 작년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어머님 학생들이 어학원을 다니면서 무상교육 된다고 했잖아요. 사설 어학원을 다니면서 무상교육을 접수를 해서 자녀분들이 무상교육 잘 받고 있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본과를 가셔야 돼요. 본과를 가야 무상교육이 되는데 어머님들이 본과에 갈 수 있는 영어 레벨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안에 이 어학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마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고 집중할 수 없었고, 또 사실 온라인 수업하면 좀 나태해지긴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1년 뒤에 무상교육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우리의 학비를 다 내야 되냐? 우리의 3명인데 3명 학비를 다 내면 45,000불, 4,500만 원이에요. 엄마 학비는 1년에 1,0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유학원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냐 이거 놓고 정말 온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안에 이 어학을 패스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다라는 거. 따라서 내가 영어 레벨이 너무 낮다면 밴쿠버 지역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영어 레벨을 정말 ABCD부터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1년 안에 대학을 가기 위한 영어 과정을 다 패스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가 그래도 조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충분히 컬리지 갈 수 있는 영어 성적을 만들 수 있고 그 해당 과정을 패스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에듀케이션에서 추천하는 베스트 옵션, 저 같으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학원 1년 플러스 시티 유니버시티로 가겠어요. 시티 유니버시티. 원래 시티 유니버시티는요 4년제 대학이에요. 4년제 대학인데 한국의 학사, 한국의 대학교 성적 증명서를 매우 후하게 학점을 쳐줍니다. 원래 얘들은 졸업학점이 180학점이에요. 180학점. 그런데 한국에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한국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요, 상당히 많은 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많으면 100학점, 적어도 한 80학점. 만약에 한국에서 전문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한 70학점 정도 인정해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80학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80학점 인정이 되면요, 180학점 중에 80학점 인정을 받고 100학점만 패스하면 사실은 졸업이 돼요. 그럼 이 100학점이라는 기준을 컬리지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요, 결국 2년제 컬리지 다니는 기간, 2년제 컬리지 다니는 학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컬리지를 가서 100학점 이상을 패스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학사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학점을 인정받아서 시티 유니버시티에 편입하시는 게 사실은 비용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시티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최소 학점만 신청 가능해요. 한 학기에 최소 학점만. 그래서 세 과목만 신청해도 되거든요. 근데 세 과목 신청하면 어떻게 학교를 가느냐? 일주일에 3일만 학교 갑니다. 월, 수, 금, 화, 목, 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3일만 학교 가고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한 학기에 세 과목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학기를 늘릴 수도 있어요. 학기를 늘려서 자녀 무상교육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그래서 추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시티 유니버시티와 연계되어 있는 어학원이 있는데 이 어학원은 커리어 컬리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SSLC라는 어학원이 스프라샤 컬리지라는 곳을 함께 가지고 있죠. 뭐 제 해석이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스프라샤 컬리지가 SSLC라는 어학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누가 주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SSLC라는 어학원을 통해서 시티 유니버시티를 갈 수 있는데, 만약 1년 안에 이 SSLC를 마치지 못하면 무상교육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년 뒤에.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한 6개월쯤 됐을 때 SSLC에서 스프라샤 컬리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SSLC에서 스프라샤 컬리지로 넘어가고, 스프라샤 컬리지에서 12주 이상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시티 유니버시티에 100%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안에 어학을 완벽하게 마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제가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학비적으로 유리하고 학교를 매일 가지 않아도 되면서 사설 어학원에서 무상교육 플러스 어학기간 혹은 유학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로 자녀 무상교육을 한다면 사실은 뭐 밴쿠버 지역에서 누구나 선호하는, 그죠? 밴쿠버 교육청, 버나비 교육청, 노스 밴쿠버 교육청 등에서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니까 사실 가장 좋은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밴쿠버 지역의 자녀 무상교육은 저희 같은 유학업체들이 아주 매 학기 신중하게, 그리고 무상교육을 접수하면서 이 건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된다라는 정보를 만약에 지난 학기에 받으셨다면 이번 학기는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업체 혹은 유학원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제 말만 믿고 그냥 덜컥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녹화일이 22년 4월 26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월 27일이랍니다. 오늘. 자, 죄송해요. 따라서 22년 9월 학기는 자녀 무상교육이 될 겁니다. 하지만 23년 1월 학기는 교육청별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밴쿠버 지역에 자녀 무상교육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항상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무상교육이 어느 곳에 적합한지, 또 자녀분의 케이스가 어떤 곳에 적합한지, 또 어머님이 어떤 방법으로 유학을 하셔야 자녀 무상교육이 가장 유리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